자, 주식 투자를 사랑하시는 천만 동학 개미님들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스마트팜 개별주 반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또 열어봤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간밤에 이제 화요일 어제죠. 미국 시장이 이제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으로 이야기가 나오면서 단기적인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우리 시장은 어제까지 6일 연속 하락을 하려고 하다가 장 막판에는 조금 반등이 나와서 기술적 반등 정도는 나왔다. 근데 또 미증시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 심리가 불안해진 상황이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주들에 대한 흐름은 여전히 좀 좋은 흐름이다. 시장 자체는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더불어서 개별주들에 대한 흐름은 나름 괜찮은 흐름이다. 그 중에서도 보고 있는 쪽이 이제 스마트팜 쪽 관련된 부분인데, 이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국내 쪽에서 계속 좀 키우려고 하는 그런 부분의 의지를 가지고 여기저기 투자를 하고 있는 업체들도 많고, 그리고 대기업들이 스마트팜 관련된 부분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하다. 근데 최근에 이제 결과물은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SK라든지 그리고 카카오도 이 스마트팜 쪽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 가지 협업을 통한, 그리고 지분 투자를 통해서 겉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고, 이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그렇게 엄청나게 이제 사업적으로 커지진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물가 상승을 통한 기대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비료 관련된 부분, 그리고 농작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물가가 동반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 비료 쪽 관련된 부분, 그리고 농작물 관련된 부분에 이제 여러 가지 기반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나름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포장지에 잘 포장이 되어 있는 비료, 농업 이런 관련주들이 인플레이션과 물가 상승과 그리고 이 식자재 관련된 인상 관련된 부분까지 겹치면서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종목뿐만 아니라 종목들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이제 스마트팜에서 가장 좀 그나마 근접해 있는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그린플러스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그린플러스는 잘 알려진 회사는 아닌데 실적도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기준 한 630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59억 정도 달성을 한 그런 업체고요. 그렇게 많이 알려진 회사는 아닌데, 이 회사가 이제 어떻게 그 관련된 이 스마트팜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연계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간단히 좀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이제 이 첨단 온실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온실 탄소 배출권에 대한 부분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탄소 중립을 외치면서 탄소 배출권을 계속적으로 낮춰가는 그런 흐름의 방식의 글로벌적인 암묵적인 그런 기준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엔 이제 온실 쪽 관련된 부분에 자재 제조나 그리고 제품 판매가 좀 본격화되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동사는 이제 온실 설계 쪽, 그리고 온실 자재 제작 쪽, 그리고 노후화 온실을 교체 관련 쪽 관련된 부분에 이제 연계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온실이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이제 비닐하우스를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대형 제품에서 소형 제품까지 다양하게 이제 관련된 부분에 이제 스마트팜과 이제 IoT 사물 인터넷과 이제 접목을 해서 다양하게 사업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흐름 보시면 이제 4월 23일 날
이제 증권사 쪽에서 먼저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이슈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상승을 한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전에는 이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증권사 리포트는 4월 15일 날 교보증권에서 먼저 나왔고요. 교보증권에서 먼저 나왔지만 이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은 본격적으로 23일 날 이 관련된 부분에 뭐 공장 증설이라 될지 그리고 뭐 어찌 됐든 뭐 이런 부분으로 연결가 되면서 상승을 했다. 그리고 또 비료 관련된 부분,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 물가 상승 부분. 그래서 동반적으로 이 그린플러스가 상승을 했는데 이게 뭐 쉽게 뭐 하락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별적인 종목별 장세 흐름이라고 봤을 때 시장이 좀 더 지지부진하다라고 하면 이런 쪽으로 좀 매기가 몰릴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보면 아직 뭐 완전하게 끝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동사는 이제 고점을 계속 갱신하는 이제 고점놀이의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결론적으로 이 뭐 월봉상 보셔도 추가적인 고점을 갱신하는 부분에서 이제 매물이 없다. 올라가는 데 있어서 층층이 매물이 쌓여 있다라고 하면은 올라가는데 계속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수급이 수급을 더 붙여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결론적으로는 100만 주보다 200만 주, 200만 주보다 400만 주, 400만 주보다 800만 주 이렇게 거래량이 실려서 움직여야 상승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 반면에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을 계속 갱신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매물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를 좀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쪽에서는 이제 온실 관련된 부분, 어떻게 보면 스마트팜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뭐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제 비료 쪽이라든지 뭐 연계가 되어 있는 종목은 한 2종목 정도를 보고 있는데, 그 이유를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면요, 뭐 효성 OMB도 있고, 효성 OMB는 뭐 자사주 소각이 아니라 그 자사주 매각 관련된 부분에 자기 주식 처분 관련된 부분으로 또 이 댓글을 통해서 빠르게 알려주신 업데이트를 해주신 분이 이제 자기 주식 처분했다 뭐 이런 얘기가 시간에 급락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뭐 효성 OMB나 현대 사료 뭐 이런 종목들보다는 많이 못 오른 종목을 찾았다라는데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차피 시장의 대장이 먼저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대장이 조금 쉬어갈 때 이제 2등, 3등 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못 오른 뭐 경농이 그나마 실적이 뒷받침이 됨에도 불구하고 못 가고 있다라는 거는 좀 눈여겨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경농은 뭐 잘 알려진 대로 엊그제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제 비료 제조 전문 업체입니다. 그 종속회사를 조비라고 하는 업체를 가지고 있는데, 결국 이제 그룹 자체가 농약을 제조를 하고 있는 판매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동호홀딩스라고 하는 이 모회사가 결국 농업 관련된 회사를 좀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같이 뭐 연결이 돼서 움직이는 부분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조비 관련된 부분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 비료 쪽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보면 경농보다는 조비 쪽에 더 비료 쪽 관련된 부분이 비중이 큰 그런 부분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대주가 경농이고요. 이 조비는 역시나 조비도 실적이 나름 괜찮습니다. 네. 아주 뛰어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뭐 적자나 뭐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뭐 1100억에 영업이익 40억 정도, 매출액 700억 정도인데, 결국 이 비료 쪽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이제 못 가고 있는, 그러니까 상승을 못 하고 더딘 부분이 역시 성장성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스마트팜과 접목이 됐을 때 과연 이제
이 파급력이 얼마만큼 크게 연결이 되는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서 뭐 대기업 뭐 SK나 카카오도 이쪽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간접적으로 알고 있긴 한데, 그리고 완전하게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이미 수면 위로 이제 떠올랐겠죠. 하지만 좀 비간접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수면 위로는 확 떠오르진 않지만 결론적으로 이제 뭐 대기업이 돈 안 되는데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미 다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수면 위로 떠오르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니 다른 쪽 관련된 종목들이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조비도 다른 비료 관련된 종목들보다는 많이 못 올랐다라는 걸로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대우도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 뭐 대우도 역시나 실적이 나름 이제 고만고만하게 우상향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사의 이제 퇴대주가 조강 ILI인데, 조강 ILI는 그 이제 산업역 밸브 생산업체로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이제 비료 쪽이랑은 좀 별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이제 대우라고 하는 회사 자체는 이제 비료 그리고 농약 제조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다. 네. 그리고 대부분의 제품 중에 이제 이 비료 관련된 매출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비료 쪽과 연계가 돼야 되는데, 이제 올라갈 만하면 빠지고 올라갈 만하면 빠지고 뭐 계속 그런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사,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잘 알려지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눈여겨보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 이제 좀 어느 정도 올라가려고 하면 계속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윗꼬리를 상당히 많이 달아 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한꺼번에 이제 장악이 돼서 양봉으로 좀 전환이 되면 이런 부분을 메운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런 장대 양봉으로 메우면 이제 추세 자체가 완전히 이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뭐 바닥권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흐름이다라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그동안에 그렇게 많이 상장 이후에 한 번도 제대로 된 상승이 좀 못 됐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보면 한 16,500원, 17,500원 정도만 제대로만 유지가 돼도 한 번 탄력적인 흐름이 나오면 한 2만원 이상까지도 빠르게 좀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라고 볼 수 있어서 대우도 좀 눈여겨보셔야 되지 않을까. 역시 추이 자체는 장대 양봉이 출현이 이제 월요일날 나왔지만 추가적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화요일날 다시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 점에서 이틀 동안 상승이 나오니 이제 이평선이 추세가 전환이 되려고 하는 흐름을 보였고, 그리고 이제 고점을 이어봐도 이제 완전하게 추세가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15,500원 이상은 상승이 돼야 된다라는 거를 감안해 보면, 이번 주 이제 목요일, 금요일, 내일과 모레 정도에 어느 정도 유지가 잘 되면 차라리 이런 종목들이 이제 거래량이 최근에 수반이 되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흐름이라 조금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들에 대한 매수가 좀 되고 있다라는 거와 거래량 자체가 많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좀 눈여겨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경농도 많이 못 오르긴 했지만 뭐 조비나 그리고 대유 그리고 그린플러스 정도는 좀 그래도 스마트팜 쪽에 연계가 될 수 있는 쪽이 이제 그린플러스다라고 하는 거는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그동안에 많이 못 올라간 이제 비료 관련된 종목들을 굳이 찾아보다라고 하면 뭐 그런 쪽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